명절 상견례, 친척들 가득한 시골집 마당. 말순이 은정을 향해 비아냥거렸다. 저 여자 재혼이라면서요? 체면이 뭐가 되겠어요? 그 친척 한 명이 은정을 보며 말했다. 어디 병원에서 일하세요? 어디서 본 것 같아서. 말순은 비웃으며 소리쳤다. 병원은 무슨. 우리 집 재산만 노리는 거죠. 은정은 눈을 감고 주먹을 꽉 쥔 채 속으로 중얼거렸다. 이번만큼은 참아야 해. 여러분, 솔솔 사연방입니다. 오늘은 재혼녀라고 무시당하던 여자의 충격적인 반전 이야기를 가져왔어요. 이 여자의 정체가 궁금하시다면 지금 바로 솔솔 사연방 구독 버튼 꾹 눌러주세요. 좋아요는 사연 주인공에게 힘이 됩니다. 새벽 5시 반 서울 강남구의 한 고급 아파트에서 알람 소리가 울렸습니다. 은정은 습관처럼 눈을 뜨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62살의 나이에도 여전히 아름다운 그녀의 얼굴에는 세월의 흔적보다 단단함이 더 깊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오늘도 또 하루가 시작되는구나. 은정은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깔끔하게 정돈된 회색 머리카락, 여전히 또렷한 눈매, 그리고 무엇보다 굳건한 의지가 담긴 표정. 하지만 그 뒤에 숨겨진 이야기를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샤워를 마친 은정은 정갈한 정장을 입고 간단한 아침을 준비했습니다. 토스트 한 조각과 따뜻한 우유, 그리고 비타민 한 알. 이것이 그녀의 변하지 않는 아침 루틴이었습니다. 식탁에 앉아 아침을 먹으며 은정은 창밖을 내다보았습니다. 서울의 아침은 이미 분주했고 수많은 사람들이 각자의 하루를 향해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나도 저들처럼 평범한 아침을 맞이하고 있지만 내 마음속은 왜 이렇게 복잡할까? 은정의 마음 한편에는 설렘과 불안이 함께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반년째 만나온 준호와의 관계를 가족들에게 공식적으로 소개하는 날이었습니다. 준호는 30년간 중학교에서 국어를 가르쳤던 교사였고 작년에 은퇴한 후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으니까요. 도서관에서 자원봉사를 하며 여유로운 노후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준호 선생님은 참 좋은 분이야. 다정하고 따뜻하고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주시니까. 하지만 은정에게는 고민이 있었습니다. 준호의 가족들, 특히 그의 누나인 말순에 대한 걱정이었습니다. 말순은 67살의 나이에도 여전히 권위적이고 보수적인 사고방식을 고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준호로부터 들은 이야기에 따르면 말순은 항상 우리 집안은 깨끗해야 한다며 체면을 중시했고 특히 재혼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준호였습니다. 여보세요, 은정씨. 잘 주무셨어요? 네, 준호 선생님. 선생님은 어떠세요? 오늘 긴장되시죠? 사실 좀 그렇습니다. 우리 누나가 워낙 까다로워서 말이에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분명 은정씨의 진심을 알아볼 거예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준호의 목소리에는 걱정과 미안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은정은 그의 마음을 이해했습니다. 가족과 사랑하는 사람 사이에서 고민하는 그의 입장이 어떨지 충분히 짐작이 갔습니다. 정민이는 어릴 때부터 정의감이 강했어요. 판사가 되겠다고 했을 때도 전혀 놀라지 않았죠. 말순의 자랑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화제가 은정에게로 돌려졌습니다. 그런데 은정 씨는 뭘 하신다고 했죠? 지난번에 병원 일한다고 하셨는데. 친척 중 한 명이 물었습니다. 은정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네, 병원에서 일합니다. 간호사세요? 의사입니다. 은정이 조심스럽게 대답하자 테이블이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정민이 관심 있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어느 과 전문이세요? 응급의학과입니다. 응급의학과요? 그럼 응급실에서 일하시는군요. 정민의 질문에 은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단순한 응급실 의사가 아니라
병원 원장이라는 사실은 아직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말순이 끼어들었습니다. 의사라고 해도 요즘 의사들은 별로야. 돈만 밝히고 환자는 뒷전이고. 어머니, 그런 말씀은. 정민이 어머니를 말리려 했지만 말수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니야, 사실이잖아. 요즘 의사들 보면 정말 그래. 특히 여자 의사들은 더 심하다고 하던데. 은정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그리고 재혼이라는 것도 문제야. 나는 아직도 이해가 안 가. 왜 나이 들어서까지 재혼을 하려고 하는지. 말순의 공격은 계속되었습니다. 준호가 끼어들려 했지만 이번에는 다른 친척이 거들었습니다. 맞아요. 우리 시대에는 한 번 결혼하면 끝까지 사는 게 당연했는데. 첫 남편은 어떻게 됐어요? 죽었어요? 아니면 도망갔어요? 예상치 못한 직설적인 질문에 은정은 당황했습니다. 하지만 거짓말을 할 수는 없었습니다. 이혼했습니다. 역시 그럴 줄 알았어요. 요즘 여자들은 쉽게 이혼해버리니까. 그게 아닙니다. 남편이 빚을 지고. 은정이 설명하려 했지만 말순이 손을 휘저으며 막았습니다. 변명은 됐어요. 어쨌든 이혼한 건 사실이잖아요. 그런 사람이 우리 집안에 들어온다는 게 말이 돼요? 분위기가 점점 나빠졌습니다. 정민도 난처한 표정을 지었고 다른 친척들도 눈치를 보며 조용해졌습니다. 어머니, 너무 심하신 것 같은데요. 정민이 조심스럽게 말했지만 말수는 아들 앞에서 더욱 흥분했습니다. 심해? 뭐가 심해? 내 말이 틀렸어. 정민아, 너도 알잖아. 우리 집안이 얼마나 깨끗한지. 할아버지 때부터 대대로 떳떳하게 살아온 집안이야. 그렇지만 그런데 이제 와서 이혼한 여자, 그것도 돈만 밝히는 의사를 들이자고. 절대 안 돼. 말순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은정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제가 돈만 밝히는 의사라고 하셨는데 저에 대해 제대로 알지도 못하시면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은정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뭐? 지금 나한테 대드는 거야? 대드는 게 아닙니다. 다만 너무 일방적인 판단을 하시는 것 같아서요. 일방적이라고? 그럼 내가 틀렸다는 거야? 정민아, 이것 봐. 이 여자가 어떤 사람인지 알겠지? 말순이 아들에게 호소했습니다. 정민은 곤란한 표정으로 은정을 바라보았습니다. 은정 씨, 누나 마음을 이해해 주세요. 나이가 있으시니까 보수적인 생각을 가지고 계실 수 있어요. 정민의 말은 겉으로는 중재하는 것 같았지만 결국 어머니의 편을 들고 있었습니다. 정민이 말이 맞아. 나는 보수적이야. 하지만 그게 잘못된 거야. 전통과 체면을 지키는 게 뭐가 나쁜데. 말순의 공격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해봐요. 당신, 우리 집 재산 때문에 온 거 아니에요? 준호가 퇴직금도 많이 받았고 이 집도 있고 땅도 좀 있다는 거 알고 온 거 아니에요? 이번에는 정말 도를 넘었습니다. 준호가 벌떡 일어섰습니다. 누나, 그만하세요.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어요? 왜? 내 말이 틀렸어. 요즘 재혼하는 사람들 다 그런 거 아니야? 특히 여자들은 더 그렇고. 말순의 편견은 끝이 없었습니다. 은정은 주먹을 꽉 쥐고 참았지만 한계에 다다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할 말이 없습니다. 다만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어요. 은정이 일어서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제 힘으로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누구의 재산을 노리고 살 만큼 한심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 소리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말순이 비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렇다면 언젠가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은정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함께 단단한 결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 순간 모든 사람들이 그녀를 주목했습니다. 밤 10시쯤
집안의 모든 사람들이 거실에 모여 있을 때였습니다. 정민이 법원 이야기를 하고 있었고 말수는 여전히 틈틈이 은정을 향해 날카로운 시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분위기가 조금씩 누그러지는 듯했지만 여전히 어색한 공기가 흘렀습니다. 그때 갑자기 안방에서 큰 소리가 났습니다. 으악! 모든 사람들이 깜짝 놀라 안방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90살의 할머니가 내지르는 비명소리였습니다. 어머니! 말순이 제일 먼저 뛰어갔고 다른 사람들도 우르르 따라갔습니다. 안방에서는 할머니가 침대에서 떨어져 바닥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 있었고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어머니, 정신 차리세요. 말순이 할머니를 흔들었지만 반응이 없었습니다. 할머니의 입술이 파랗게 변하고 있었고 호흡이 점점 가빠지고 있었습니다. 119에 신고해요. 누군가 소리쳤고 정민이 재빨리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여보세요, 119죠? 응급 상황입니다. 90살 할머니가 쓰러지셨는데. 그 사이 은정은 조용히 할머니에게 다가가 상태를 살펴보았습니다. 맥박을 짚어보니 매우 빠르고 불규칙했습니다. 호흡도 얕고 빨랐으며 피부색이 창백해져 가고 있었습니다. 심장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빨리 병원으로 가야 해요. 은정이 말했지만 말수는 그녀를 밀쳐냈습니다. 당신이 뭘 안다고. 비켜요. 하지만 할머니의 상태는 점점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의식을 잃은 듯 눈을 감고 있었고 호흡이 더욱 가빠졌습니다. 119가 오려면 시간이 걸려요. 지금 당장 응급처치를 해야 합니다. 은정이 다시 말했지만 말수는 여전히 그녀를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응급처치는 무슨? 당신이 뭘 할 수 있어요? 제가 의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의사라고 해서 다 같은 의사가 아니에요. 할머니한테 함부로 손대지 마세요. 그 순간 할머니의 호흡이 멈춰버렸습니다. 맥박도 잡히지 않았습니다. 심정지입니다. 지금 당장 심폐소생술을 해야 해요. 은정이 급하게 말했지만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우왕좌왕했습니다. 심폐소생술이 뭐예요? 위험하지 않아요? 지금 하지 않으면 더 위험합니다. 은정은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할머니의 생명이 위험했습니다. 그녀는 말순을 밀치고 할머니 곁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무슨 짓이에요? 말순이 소리쳤지만 은정은 이미 심폐소생술을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할머니의 가슴 한가운데에 손바닥을 대고 규칙적으로 압박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 둘, 셋. 은정의 움직임은 정확하고 숙련되어 있었습니다. 20년간 응급실에서 수많은 심정지 환자를 살려온 경험이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그만해요. 할머니가 다치면 어떻게 할 거예요? 말순이 은정의 팔을 잡으려 했지만 준호가 말순을 막았습니다. 누나, 지금은 은정 씨를 믿어야 해요. 은정은 30회 가슴 압박을 마치고 인공호흡을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가슴 압박을 시작했습니다. 이 과정을 여러 번 반복했습니다. 안 돼, 안 돼. 할머니, 정신 차리세요. 말순이 울부짖었지만 은정은 침착하게 심폐소생술을 계속했습니다. 몇 분이 지났을까? 갑자기 할머니가 기침을 하며 숨을 쉬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모든 사람들이 놀라며 할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할머니는 여전히 의식이 없었지만 다시 숨을 쉬고 있었고 맥박도 돌아왔습니다. 의식은 아직 없지만 생명은 구했습니다. 하지만 계속 관찰해야 하고 빨리 병원으로 가야 해요. 은정이 말했을 때 마침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119 구급대원들이 들어와 할머니의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누가 응급처치를 하셨나요? 제가 했습니다. 의료진이세요? 네, 의사입니다. 구급대원은 은정의 전문적인 처치에 감탄했습니다. 정확한 처치였습니다.
덕분에 환자분의 생명을 구하셨네요. 할머니를 들것에 옮기며 구급대원이 물었습니다. 어느 병원으로 모실까요? 가장 가까운 대학병원으로 보내세요. 심전도 검사와 정밀 진단이 필요합니다. 은정의 지시에 구급대원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은 은정이 단순한 의사가 아님을 직감했습니다. 구급차가 떠나고 나서 집안은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방금 전에 일어난 일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은정을 바라보았습니다. 방금 할머니를 살린 거예요? 친척 중 한 명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응급처치를 한 것뿐입니다. 빨리 병원에 도착해서 정확한 진단을 받아야 해요. 은정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손은 아직도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경험이 많아도 가족의 생명이 위험한 상황은 긴장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은정 씨. 말순이 처음으로 은정의 이름을 제대로 불렀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괜찮을까요? 빨리 치료받으시면 회복하실 수 있을 거예요. 다만 나이가 있으시니까 좀 더 지켜봐야 해요. 은정의 말에 말순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정민아, 우리도 병원으로 가자. 네, 어머니. 지금 당장 가요. 정민도 은정을 바라보는 시선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의심스러워했던 그가 이제는 존경의 눈빛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병원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말순은 계속 생각했습니다. 방금 전 은정의 모습은 그녀가 상상했던 것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침착하고 전문적이었으며 무엇보다 할머니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자신의 체면이나 감정은 전혀 개의치 않았습니다. 내가 정말 잘못 생각했나? 말순은 자신의 편견에 대해 처음으로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병원에 도착해서 의료진들이 할머니를 응급실로 데려갔습니다. 가족들은 응급실 밖에서 기다렸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 때 담당 의사가 나왔습니다. 환자분의 상태는 안정되었습니다. 초기 응급처치를 정확하게 받으셨어서 큰 문제 없이 회복하실 것 같습니다. 정말요? 말순이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누가 응급처치를 하셨나요? 정말 전문적이었습니다. 의사가 물었고 모든 시선이 은정에게 향했습니다. 제가 했습니다. 의료진이세요? 네. 어느 병원에서 일하세요? 은정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숨길 이유가 없었습니다. 서울대학교 병원입니다. 어느 과세요? 응급의학과입니다. 담당 의사의 표정이 놀라움으로 바뀌었습니다. 혹시 서울대병원 응급의학과 과장님이세요? 아닙니다. 은정이 고개를 저었을 때 담당 의사가 다시 물었습니다. 그럼 혹시 그 순간 간호사 한 명이 뛰어와서 은정을 알아보았습니다. 원장님. 간호사의 외침에 응급실이 순식간에 술렁였습니다. 모든 의료진들이 은정을 바라보았고 몇몇은 놀라서 인사를 했습니다. 원장님, 여기 어떻게 오셨어요? 개인적인 일로 왔는데 응급 상황이 발생해서요. 은정이 간단히 설명했습니다. 그 순간 말순과 정민, 그리고 모든 친척들의 표정이 얼어붙었습니다. 방금 간호사가 뭐라고 했는가? 원장님, 원장님이라고 했나요? 정민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응급실의 정적 속에서 간호사의 말이 메아리처럼 울려 퍼졌습니다. 원장님. 그 단어가 모든 사람들의 머릿속을 강타했습니다. 잠깐, 원장님이라고 하셨나요? 정민이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간호사는 당연하다는 듯이 대답했습니다. 네, 서울대학교 병원 김은정 원장님이세요. 저희 병원에서 가장 존경받는 분이시죠. 그 순간 말순의 다리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그녀는 의자에 주저앉으며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은정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울대학교 병원. 원장. 네, 맞습니다. 은정이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더 이상 숨길 이유도 숨길 수도 없었습니다. 담당 의사가 깊이 인사했습니다. 원장님, 정말 영광입니다. 제가 레지던트 시절에 원장님 강의를 몇 번 들었었는데 이렇게 뵙게 되다니. 그래요? 고생 많으시죠? 은정의 따뜻한 말에 젊은 의사는 감격했습니다. 주변의 간호사들과 의료진들도 하나둘씩 인사를 건넸습니다. 원장님께서 직접 응급처치를 해주셨다니 환자분이 운이 정말 좋으셨어요. 응급의학과에서는 원장님 모르는 사람이 없죠. 응급의학 발전에 큰 기여를 하신 분이에요. 의료진들의 존경 어린 말들이 이어졌습니다. 말순과 친척들은 그 모든 것을 넋을 잃고 듣고 있었습니다. 정민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원장님이라는 건 병원 전체를 총괄하시는 그 원장님 말씀이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은정의 간단한 대답에 정민은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서울대학교 병원 원장이라면 이 나라 의료계의 최고 권위자 중 한 명이었습니다. 그럼 텔레비전에 나오시는 친척 중 한 명이 말을 꺼냈습니다. 그제야 모든 사람들이 왜 은정이 낯익었는지 깨달았습니다. 의료 관련 뉴스나 다큐멘터리에서 몇 번 본 적이 있었던 것입니다. 말수는 여전히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럼 당신이 정말로. 네, 제가 서울대학교 병원 원장 김은정입니다. 은정이 정식으로 자신을 밝혔습니다. 그 순간 응급실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담당 의사가 할머니의 상태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환자분은 급성 심근경색으로 인한 심정지였습니다. 원장님께서 정확한 시점에 심폐소생술을 실시해 주셔서 생명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조금만 늦었어도 위험했을 것입니다. 완전히 회복하실 수 있나요? 말순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네, 빠른 응급처치 덕분에 뇌 손상 없이 회복하실 것 같습니다. 며칠 입원해서 치료받으시면 됩니다. 의사의 말에 모든 사람들이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원장님께서 계시니 더 안심이 됩니다. 혹시 추가로 조언해 주실 말씀이 있으시면. 이곳 의료진들이 충분히 잘하고 계세요. 제가 따로 할 말은 없습니다. 은정은 겸손하게 대답했습니다. 1시간 후 할머니가 일반 병실로 옮겨졌습니다. 의식도 돌아왔고 말도 할 수 있었습니다. 가족들이 병실로 들어가 할머니를 만났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내가 어떻게 된 거냐? 할머니가 약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말순이 울먹이며 대답했습니다. 갑자기 쓰러지셨는데 은정 씨가 살려주셨어요. 은정이가? 할머니가 은정을 바라보았습니다. 은정은 할머니의 손을 잡고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할머니, 이제 괜찮으세요. 며칠 쉬시면 건강해지실 거예요. 고맙다. 은정아, 내가 의사라고 들었는데 정말이냐? 네, 할머니. 훌륭한 의사구나. 고마워. 할머니의 따뜻한 말에 은정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병실 밖으로 나온 후 가족들은 복도에서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말수는 계속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정민이 조심스럽게 어머니를 불렀습니다. 나는 정말. 말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깨닫고 있었습니다. 은정 씨. 말순이 처음으로 은정에게 정중하게 말을 걸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정말 잘못 생각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은정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괜찮지 않아요. 제가 얼마나 무례했는지. 당신을 그렇게 무시하고 모욕했는데.
말순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미 다 잊었습니다. 중요한 건 할머니가 무사하신 거예요. 은정의 너그러운 마음에 말순은 더욱 미안해했습니다. 당신이 서울대학교 병원 원장이라니. 제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직책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저도 한 사람의 며느리가 되고 싶어서 온 것뿐이에요. 은정의 말에 모든 사람들이 감동했습니다. 정민이 깊이 인사했습니다. 원장님, 정말 죄송했습니다. 제가 어머니를 제대로 말리지 못해서. 괜찮습니다. 가족을 걱정하는 마음은 이해해요. 앞으로 저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민의 질문에 은정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지내면 돼요. 저도 평범한 사람이니까요. 그때 준호가 은정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은정 씨, 고마워요. 어머니를 구해주셔서. 그리고 우리 가족들을 이해해주셔서. 당연한 일을 한 것뿐이에요. 말순이 다시 은정에게 다가왔습니다. 은정 씨. 아니, 은정아. 내가 정말 잘못했어. 그동안 얼마나 상처를 줬는지. 정말 괜찮습니다, 어머님. 은정이 어머님이라고 부르자 말순의 눈에서 더 많은 눈물이 흘렀습니다. 내가 체면만 생각하고 정작 중요한 걸 놓쳤구나. 사람의 마음을 보지 못했어. 이제 알았으니 됐어요. 은정아, 우리 정말 가족이 될 수 있을까? 말순의 간절한 물음에 은정은 따뜻하게 답했습니다. 물론이에요, 어머님. 복도의 따뜻한 분위기가 흘렀습니다. 그동안 쌓였던 오해와 편견이 할머니의 생명을 구하는 그 순간에 모두 사라져버린 것 같았습니다. 원장님께서 우리 할머니를 살려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의 마음도 열어주셨네요. 정민의 말에 모든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은정아. 말순이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경계심이나 적대감이 없었습니다. 오직 감사함과 존경심만이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날 밤 병원 복도에서 한 가족이 탄생했습니다. 직책이나 지위가 아닌 진정한 마음으로 이어진 가족이었습니다. 일주일 후 할머니는 완전히 회복되어 퇴원했습니다. 그날 저녁 준호의 집에서는 가족 모임이 열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의 분위기는 지난번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은정아, 여기 앉아라. 말순이 직접 은정을 상석으로 안내했습니다. 예전 같으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어머님, 저는 아무데나 앉아도 돼요. 안 돼. 내가 우리 어머니 목숨을 구해준 은인인데 어떻게 아무데나 앉아. 여기가 내 자리야. 말순의 태도는 완전히 변해 있었습니다. 그녀는 지난 일주일 동안 은정에 대해 많은 것을 알아보았습니다. 서울대학교 병원 원장이라는 직책뿐만 아니라 그녀가 지금까지 걸어온 인생 여정에 대해서도 말입니다. 정민이가 알아보니까 은정이 내가 정말 대단한 사람이더라. 정민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네, 어머니. 의료계에서는 정말 유명하신 분이에요. 특히 응급의학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커서 국가에서 상도 많이 받으셨다고 해요. 그뿐만 아니야. 혼자서 아들을 키우면서 의사가 되기까지. 정말 대단해. 말순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존경이 담겨 있었습니다. 어머님, 과찬이세요. 과찬이 아니야. 내가 그동안 얼마나 좁은 생각을 했는지. 정말 부끄러워. 그때 친척들이 하나둘씩 도착하기 시작했습니다. 지난번에 은정을 무시했던 사람들도 있었지만 이제는 모두 정중한 태도로 인사했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그냥 은정이라고 부르세요. 편하게 지내요. 은정의 겸손한 태도에 사람들은 더욱 감탄했습니다. 식사가 시작되자 말순이 일어났습니다. 오늘 모든 분들 앞에서 말하고 싶은 게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말순을 바라보았습니다.
은정이에게 정말 진심으로 사과하고 싶어요. 그동안 제가 편견에 사로잡혀서 얼마나 무례하게 굴었는지. 정말 죄송합니다. 말순이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특히 재혼이라고 가진 것도 없다고, 우리 집 재산을 노린다고. 그런 말들을 했는데 정말 어리석었어요. 어머님, 이미 다 잊었다고 했잖아요. 아니야. 내가 잊으면 안 돼. 다시는 이런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기억해야 해. 말순의 진심 어린 사과에 모든 사람들이 숙연해졌습니다. 은정아, 내가 서울대학교 병원 원장이라는 걸 알고 나서도 놀랐지만 더 놀란 건 따로 있어. 뭐가요, 어머님? 내 마음이야. 그렇게 높은 자리에 있으면서도 전혀 거만하지 않고 오히려 우리를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고 정말 감동했어. 말순의 말에 다른 친척들도 동의했습니다. 맞아요. 보통 그런 높은 자리에 있으면 우리 같은 사람들을 무시할 텐데. 그리고 할머니일 때도 우리가 그렇게 무시했는데도 망설임 없이 도와주시고 사람들의 감사 인사가 이어졌습니다. 은정은 부끄러워하며 손을 저었습니다. 당연한 일을 한 것뿐이에요. 생명 앞에서는 다른 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때 할머니가 안방에서 나오셨습니다. 일주일 전과는 달리 건강한 모습이었습니다. 할머니. 모든 사람들이 반가워하며 할머니를 맞았습니다. 어서 오너라, 우리 은정아. 할머니가 은정을 부르는 호칭이 자연스러웠습니다. 진짜 손녀처럼 따뜻하게 대해주셨습니다. 할머니, 컨디션이 어떠세요? 덕분에 아주 좋아. 의사 선생님이 완전히 회복됐다고 하더라. 할머니는 은정의 손을 꼭 잡으셨습니다. 은정아, 할머니가 고마워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할머니께서 건강하시면 그게 제일 좋은 보답이에요. 착한 아이야. 정말 착해. 할머니의 칭찬에 은정의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식사가 끝난 후 말순이 은정을 따로 불렀습니다. 은정아, 잠깐 이야기 좀 하자. 두 사람은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가을밤에 선선한 바람이 불고 있었습니다. 은정아, 내가 정말 하고 싶은 말이 있어. 말씀하세요, 어머님. 나는 평생 체면만 생각하고 살았어. 우리 집안이 어떻고 남들이 뭐라고 할지만 걱정하고. 말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런데 너를 보면서 깨달았어. 진짜 중요한 건 사람의 마음이구나. 어머님, 내가 할머니를 살릴 때 그 순간만큼은 다른 건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았잖아. 오직 생명을 구하는 것만이 중요했고. 말순이 은정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때 깨달았어. 진짜 귀한 사람이 누구인지를. 어머님, 너무 과찬이세요. 과찬이 아니야. 내가 평생 찾아도 만나기 힘든 사람을 준호가 만났구나 싶어서. 정말 다행이야. 말순의 진심 어린 말에 은정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은정아, 우리 정말로 가족이 되자. 이번에는 진심으로. 네, 어머님. 저도 정말 그러고 싶어요. 두 사람이 포옹했습니다. 그동안 쌓였던 모든 오해와 갈등이 이 순간에 모두 해소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은정아, 하나만 물어봐도 될까? 뭐든지 물어보세요. 왜 처음에 내가 원장이라는 걸 말하지 않았어? 말했으면 이런 일도 없었을 텐데. 은정은 잠시 생각한 후 대답했습니다. 제가 과거에 상처를 받았거든요. 첫 남편이 제 직업과 지위만 보고 접근했다가 나중에는 그것 때문에 압박을 주기도 했고. 그래서 이번에는 진짜 저를 좋아하는 사람을 만나고 싶었어요. 제 직책이나 재산이 아니라 진짜 김은정이라는 사람을 말이에요. 말순은 은정의 마음을 이해했습니다. 그랬구나. 그런데 준호는 알고 있었니? 대략적으로는 알고 계셨는데 자세한 건 말씀드리지 않았어요. 준호도 참 대단해. 내가 뭘 하든 상관없이 은정이라는 사람 자체를 좋아한 거구나.
네, 그래서 더 감사해요. 우리 집안에 정말 좋은 사람들이 들어왔네. 말순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마당에서 돌아온 두 사람을 보고 준호가 안도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동안 가족들과 은정 사이에서 얼마나 고민했는지 모르는 그였습니다. 이제 정말 안심이야. 준호가 은정의 손을 잡으며 속삭였습니다. 모든 게 잘 풀렸네요. 은정 씨 덕분이야. 정말 고마워. 그날 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은정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지난 몇 주간의 일들이 꿈같이 느껴졌습니다. 그토록 원했던 따뜻한 가족을 드디어 만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숨지 않아도 되겠어. 은정은 자신에게 다짐했습니다. 진정한 자신의 모습으로 당당하게 사랑하고 사랑받으며 살아가겠다고 말입니다. 2달 후 가을이 깊어진 어느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준호의 시골집 마당에는 결혼을 축하하러 온 하객들로 북적였습니다. 은정과 준호의 혼례식이 열리는 날이었습니다. 신부님, 정말 아름다우세요. 화장을 담당한 아가씨가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62살의 나이에도 은정은 여전히 우아하고 아름다웠습니다. 특히 오늘은 행복한 미소가 더해져 더욱 빛났습니다. 고맙습니다. 은정은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고운 한복을 입은 모습이 마치 꿈을 꾸는 것 같았습니다. 62살에 다시 입게 된 혼례복이었습니다. 엄마, 정말 예뻐요. 문이 열리며 민수가 들어왔습니다. 미국에서 급히 날아온 아들의 모습에 은정의 마음이 벅차올랐습니다. 민수야, 와줘서 고마워. 엄마 결혼식에 제가 왜 안 와요? 정말 행복해 보이세요. 민수는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준호 아저씨 정말 좋은 분 같아요. 엄마가 이렇게 행복해 하시는 모습 처음 봐요. 그래. 엄마가 그렇게 행복해 보여. 네, 정말로요. 어릴 때부터 엄마가 혼자 힘들게 사시는 걸 봐왔는데, 이제야 진짜 행복을 찾으신 것 같아요. 민수의 말에 은정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엄마, 울면 화장 다시 해야 해요. 알았어, 알았어. 은정이 웃으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때 문 밖에서 말순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은정아, 들어가도 되니? 네, 어머님. 들어오세요. 말순이 곱게 차려입고 들어왔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진심 어린 기쁨이 가득했습니다. 어머, 우리 며느리가 이렇게 예쁠 수가 있나? 어머님도 정말 아름다우세요. 내가 뭘? 오늘의 주인공은 너야. 말순은 은정의 옆에 앉으며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은정아, 어머니가 하고 싶은 말이 있어. 말씀하세요. 내가 처음에 너를 대했던 그 모습들. 정말 미안해. 지금 생각해봐도 어떻게 그럴 수 있었나 싶어. 어머님, 이미 다 지난 일이에요. 아니야. 내가 그때 너를 보면서 내 편견으로만 판단했잖아. 재혼이라고 가진 게 없다고. 말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런데 진짜 너를 알고 보니 내가 얼마나 훌륭한 사람인지, 그리고 얼마나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인지. 어머님, 내가 우리 어머니를 살려준 것도 고맙지만 그보다 더 고마운 건 우리 가족에게 진짜 사랑이 뭔지 가르쳐 준 거야. 말순이 은정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은정아, 내가 우리 집안의 자랑이야. 진짜로. 어머님 감사해요. 저도 이런 따뜻한 가족을 만날 수 있어서 정말 행복해요. 앞으로 우리 정말 가족답게 지내자. 네, 어머님. 두 사람이 따뜻하게 포옹했습니다. 민수가 그 모습을 보며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할머니께서도 오시라고 하시네요. 네, 지금 가겠습니다. 은정이 일어서자 말순이 그녀의 치마를 정리해 주었습니다. 정말 예뻐. 우리 준호가 복 받았어. 밖으로 나오니 마당 가득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친척들뿐만 아니라 은정의 병원 동료들, 준호의 제자들,
그리고 동네 사람들까지 모두 축하하러 왔습니다. 원장님, 병원 직원들이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오늘은 그냥 은정이라고 불러주세요. 정말 아름다우세요. 축하드려요. 사람들의 축하 인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할머니가 계신 곳으로 가니 할머니께서 환한 미소로 맞아주셨습니다. 우리 은정이가 정말 예쁘구나. 할머니, 몸은 괜찮으세요? 완전히 나았어. 내 덕분에 말이야. 할머니가 은정의 손을 잡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은정아, 할머니가 너한테 줄 게 있어. 할머니께서 작은 상자를 꺼내셨습니다. 이게 뭐예요? 우리 집 대대로 내려오는 갑오야. 며느리가 될 때마다 물려주는 거지. 상자를 열어보니 아름다운 금반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할머니, 이런 귀한 걸 받아라. 내가 이제 우리 집 진짜 며느리니까. 할머니의 따뜻한 말씀에 은정의 마음이 뭉클했습니다. 고맙습니다, 할머니. 혼례식이 시작되었습니다. 준호가 정장을 말끔히 차려입고 나타났습니다. 65의 나이에도 여전히 멋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정말 아름다우세요. 준호가 은정을 보며 속삭였습니다. 선생님도 정말 멋있어요. 두 사람이 나란히 서자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정민이 주례를 맡았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은정 씨와 준호 선생님의 새로운 시작을 축하해 주시기 위해 와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정민의 주례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사랑에는 나이가 없다고 합니다. 오늘 두 분의 모습을 보니 그 말이 정말 맞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은정 씨를 알게 되면서 우리 가족 모두가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가족이 무엇인지를 말입니다. 정민의 말에 모든 사람들이 감동했습니다. 두 분이 앞으로도 서로를 이해하고 사랑하며 행복한 가정을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절을 올리는 순서가 되자 은정과 준호가 어른들께 깊이 절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잘 살겠습니다. 두 사람의 인사에 모든 어른들이 흐뭇하게 웃으셨습니다. 축하 인사가 끝나고 피로연이 시작되었습니다. 마을 잔치 같은 분위기에서 모든 사람들이 즐겁게 식사를 나누었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결혼식이었어요. 두 분이 너무 잘 어울리세요. 행복하게 사세요. 축하 인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저녁이 되어 하객들이 하나둘 돌아간 후 가족들만 남아 차분히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은정아, 정말 고마워. 준호가 은정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제가 더 고마워요. 이렇게 따뜻한 가족을 만들어 주셔서. 앞으로 우리 정말 행복하게 살자. 네, 그러겠습니다. 말순이 다가와서 두 사람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너희들을 보고 있으니 정말 보기 좋아. 나이가 들어서도 이렇게 사랑할 수 있다는 게 참 아름다워. 어머님 덕분입니다. 내 덕분이 뭐야? 너희 둘이 서로 사랑해서 이루어진 거지. 할머니께서도 두 사람을 축복해 주셨습니다. 은정아, 준호야, 서로 아끼며 살아라. 할머니가 지켜보고 있을 거야. 네, 할머니.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은정은 거실에 앉아 하루를 되돌아보았습니다. 꿈만 같았던 하루였습니다. 창밖으로 달빛이 은은하게 비치고 있었습니다. 은정은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며 감회에 젖었습니다. 29에 홀로 아이를 키우며 시작된 힘겨운 세월들. 의사가 되기까지의 험난한 과정들. 그리고 성공한 후에도 계속된 외로움들. 하지만 모든 것이 오늘을 위한 과정이었던 것 같았습니다. 이제는 정말 숨지 않고 살 수 있겠어. 은정은 자신에게 다짐했습니다. 더 이상 과거의 상처에 매이지 않고 진정한 자신의 모습으로 당당하게 살아가겠다고 말입니다.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준호였습니다. 여보, 잘 들어갔어요? 처음 듣는 여보라는 호칭에 은정의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네, 여보도 안전하게 들어가세요. 정말 행복한 하루였어요.
저도요. 꿈만 같아요. 이제 우리 진짜 가족이 됐네요. 네, 정말 감사해요. 내일부터는 새로운 시작이에요. 네, 함께 잘해봐요. 전화를 끊은 후 은정은 다시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고, 달은 더욱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62살에 찾은 새로운 사랑, 새로운 가족, 그리고 무엇보다 진정한 자신을 찾은 기쁨. 은정은 마음속으로 감사했습니다. 모든 어려움을 견딜 수 있게 해준 힘에게, 새로운 사랑을 선물해준 운명에게, 그리고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준 소중한 사람들에게 말입니다. 이제 시작이야. 은정은 웃으며 속삭였습니다. 62살의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숨겨진 꽃이 아닌 당당하게 피어난 아름다운 꽃으로 말입니다. 창밖의 별들이 마치 축복하는 것처럼 더욱 밝게 반짝였습니다. 솔솔 사연방에서는 매일 이런 통쾌한 반전 사연을 업로드합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 필수. 다음 사연에서 만나요.